안녕하세요. 알리아스 왕입니다. 이번 시간은 커브를 사용하면서 커브의 형태를 변형을 하거나 커브의 성격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형상이나 위치 아니면 다른 선과의 연결 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커브를 사용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저 윈도우에서 팔레트를 열면 요런 이제 팔레트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에 이제 마킹 메뉴 만들 때 여기 이제 픽 가져가는 거는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카톡이나 댓글로 문의를 하시는 분이 꽤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있는 오브젝트는 이제 똑같이 그 큐브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큐브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큐브가 있을 때 큐브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유가 형상을 갖고 있죠. 근데 이 형상을 유지하는 데 만들어진 게 서페이스로 만들어진 6개의 면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는 자 이렇게 6개의 면이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잡으면 어디 부분을 클릭을 하든 드래그를 하든 동시에 이 6개 면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피봇도 하나로 떠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컴포트에 있는 두 번을 누르면 자 여기 보면 다 체크가 돼 있는데 이 컴포넌트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잡으려고 하는 물체가 대상이 무언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요걸 클릭을 하고 잡으면 당연히 얘는 안 잡히겠죠. 커브만 잡겠다는 얘기예요. 커브만. 자 얘는 오브젝트만 잡겠다는 얘기고요. 자 얘는 서페이스만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메쉬만 잡겠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는 섹션 내지는 라이트 뭐 명령 주는 것들에 따라서 다 잡겠다는 의도를 어,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킹 메뉴를 가져갈 때에는 꼭 자 커브로 하고 고를 한 다음에 마킹 메뉴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하고 그러면 커브만 잡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마킹 메뉴로 가져갈 때 끄고 서페이스를 체크를 한 다음에 올 해놓고 고를 한 다음에 마킹 메뉴로 가져가서 세팅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서페이스 있고 커브 있죠. 그다음에 오브젝트도 있죠. 자,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마킹 메뉴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자, 서페이스의 마킹 메뉴 열면 자,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오브젝트의 마킹 메뉴로 가져가면 당연히 오브젝트가 떠 있겠죠. 여기 오브젝트는 이제 따로 있는 거니까요. 여기 이렇게 따로 빠져 있으니까요. 자, 요런 것처럼 여기서도 서페이스를 잡으려면 자, 서페이스 체크를 해주고 고 한 다음에 자, 클릭을 하면 따로따로 잡히죠. 자, 그럼 이 따로따로 잡혔는지를 아는 방법은 자, 서페이스로 다 잡고 센터 피봇을 하면 6개 피봇이 잡히죠, 이렇게. 예. 자, 이게 다 따로따로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브젝트로 잡으면 자, 이렇게 하나만 생성이 되죠. 자, 요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놓고 이상한 게 잡혀요라고 하면 잘못한 거죠, 컨트롤을. 그리고 잠깐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마킹 메뉴에서 자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름이 이대로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이름은 자기가 직접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자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 2번 클릭하면 자 이렇게 타이틀 쓰는 게 나와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 자기가 이제 정하고 싶은 대로 이름을 정하고 오케이 누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고 두 번 클릭하면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툴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마킹 메뉴하고 지금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커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그걸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커브는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EP 커브만 일단 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리아스에서는 EP 커브를 가지고 CV는 여기에 있죠. 여기 이거예요. 꾹 눌렀을 때 다른 거 아니고 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move 명령어를 주고 지금 여기가 레프트니까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마우스를 좌우로 흔들어도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하면.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하면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여도 얘는 좌우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하면 전부 다 움직이겠죠. 자 요거 그리고 다시 되돌리려면 컨트롤 Z.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커브를 이 CV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에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3디그리 커브라고 합니다. 이거를 3디그리 커브라고 그래요. 왜 3디그리라고 하냐면 얘를 디그리는 각도를 얘기하죠. 디그리 각 앵글도 각을 얘기하는데 디그리도 각도를 얘기해요. 쉽게 여기서 이제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세 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디그리라고 합니다. 여기를. 자, 그래서 3디그리는 CV가 4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자, 이렇게 4개의 CV와 3개의 헐이 있고 하나의 실선이 있는 이게 3디그리 커브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커브입니다. 3디그리. 자, 근데 이렇게 디그리를 3디그리로 갖고 있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뱀처럼 휘는 커브를 만들고 싶은데 뭔가가 하나가 여기에 CV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하거나 여기 끝에 더 있었으면 하거나 할 때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커브를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이 디그리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는 디그리가 쭉 누르면 1부터 있는데 1, 2, 3은 의미가 없어요. 자, 3디그리부터 쓰는 거예요. 1, 2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3번부터 쓰기 때문에 자, 여기서 4를 체크를 해주고 스페이스바를 2번 넣어주면 하나가 더 생겼죠. 여기. 자, 그리고 다시 5로 체크를 해주고 꼭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왜 이거를 하냐면 자, 이렇게 디그리가 바뀌면 이 우측 하단에 accept 이거 이대로 갈 거야 라고 컴퓨터가 물어봐 주는 겁니다. 아니 하면 캔슬하면 지금 6개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5개로 돌아가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accept에 이제 마우스가 올려져 있다고 했을 때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6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8개. 최대 디그리는 9개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 디그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디그리가 많다고 이 CV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CV를 얼마만큼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디그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제일 쉽게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룬다고 하면 5디그리 이상 가지 마세요. 그리고 CV는 짝수로 쓰는 것보다는 홀수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자, 3 아니면 5 정도, 5 이상 가지 마세요. 이거 가면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V를 변환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제 이게 하나 필요 없다라고 하면 CV만 선택해서 델리트 눌러두세요. 그럼 없어졌죠. 여기 있던 게. 자, 이렇게 없애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CV 없애겠다. 선택하고 델리트. 없어지죠. 자, 컨트롤 Z 하면 이제 이렇게 돌아오고요.
자, 요런 게 이제 CV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브의 성격은 이제 알았을 거고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한 형상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의 커브는 무언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조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런 커브가 있어요. 뭐 이거를 그냥 자동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섹션이 있다고 쳤을 때, 요런 루프 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찾는다고 하면, 자, 커브에서 EP 커브 선택해 주시고요. 자, 하나 해주고, 자, 여기 연결되는 부분은 딱 누가 봐도 이 커브의 성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에 커브가 하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커브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1번, 여기 2번. 이 라인의 구조는 커브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세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 되겠죠. 자, 요런 구조를 갖고 있겠죠. 이런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런 구조를 가는 게 가장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처음에 쿠페로 그렸는데 여기를 세단으로 그려볼게요. 뭐 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커브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가장 좋냐면, 자, 이렇게 해서 커브 라인을 맞췄죠. 자, 요런 상태가 돼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커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 위치까지 딱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맞출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죠? 맞는 거는. 자, 이렇게 맞출 수는 있는데 요것보다는 요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알리아스의 모델링 특성상 좀 넉넉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맞췄다고 치면 이 CV의 간격이 자, 앞쪽에 1번이 제일 짧죠. 구간이. 그 다음 구간이 넓어지고 그 다음 뒤가 제일 넓죠. 자, 요렇게 만곡점의 위치가 앞쪽에 쏠려 있는 게 좋아요. 자, 이 만곡점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커브를 일단 다 지우고요. 자, 만곡점의 위치라는 거는, 자, 이렇게 라인을 잡았을 때, 자, 수평선이 이제 끝과 끝을 이었을 때 가장 높이 튀어나온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높이 부분이 한 이쯤 되겠네요. 이렇게. 자, 요런 거. 자, 그러면 만곡점 제일 높이 꺾어져 있는 만곡 부위, 이 부위가 전체 길이에 비해서 자, 어때요? 여기가 1이라고 보면 여기는 한 1과 한 2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약간의 무게중심이 앞쪽에 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커브가 가장 그 곡선에서 가장 좋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도 또 얘기한 게 있는데, 자, 커브가 똑같이 여기 커브에 있더라도 이 형상을 똑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이게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자,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와 요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CV는 되도록이면 이거를 CV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버릇을 들여야 할 게, CV가 이 실선, 기본적으로 이 실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하나 높거나 낮거나 하면 안 돼요. 자, 이걸 보면 거의 여기 있는 CV의 간격이나 여기 있는 CV의 간격이 거의 같죠. 근데 여기는 하나가 높고 하나가 되게 낮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CV 커브를 EP 커브를 쓸 때 CV의 성격은 앞쪽에 무게 중심이 있어서 간격이 점점 길어지거나 한쪽이 이제 그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하고, 실선과 CV의 간격이 어느 부분이든 거의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한다. 위처럼 어느 거 하나만 먼저 이렇게 쭉 올라가 있고 하나는 좀 짧고 하면 이건 아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이렇게 동일하게 있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커브, EP 커브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꼭 명심하고, 어느 걸 만들든지 알리아스에서는 이 커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 CV를 얼마만큼 내가 다룰 줄 아느냐, 이게 알리아스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여기 알리아스에 있는 툴이요, 되게 많아요. 몇천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콘들이 지금도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버전이 바뀌면서.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물론 뭐 툴을 많이 알고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이 CV 커브의 컨트롤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저도 알리아스를 뭐 거의 한 15년째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일을 할 때마다 아니면 이걸 할 때마다 나도 연습을 하고 있고요. 계속 연습을 한다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손이 녹슬다고 표현해야 하나? 이렇게 손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연습 모델도 만들고, 새로운 차량이나 이런 기본적인 쉐입이 아니라 좀 특이한 차의 쉐입이 그런 신차들이 나오면 연습을 해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이 알리아스를 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CV를 계속적으로 내가 열심히 한번 연습을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요. 아이콘 툴 뭐 이런 거 10개 아는 것보다 이 CV 얼마만큼 내가 더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움직이고 컨트롤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시고 꼭 이 커브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를 꼭 숙달하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EP 커브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CV를 갖고 그 커브의 자체적인 형상을 이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커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이렇게 편집하는 거, 뭐 그런 편집한다는 말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는 뭐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서 이제 할 건데, 자,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은 뭐 이건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지금 뭐 꼭 이거 이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어, 이미지 들어와야지. 자, 이렇게 이제 차가 있을 때, 자,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커브를 하나로 따지 않아요. 부분 부분으로 따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편집하는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커브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자, 다 맞추지 않죠? 다 맞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이제 라인을 맞췄는데, 자, 이렇게 라인을 맞추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자, 전체 커브 길이가 있을 때, 자, 앞에가 제일 짧고 그 다음 길어지고 그 다음 길어지죠. 자, 그러면 당연히 텐션이 이쯤에 있겠죠. 여기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높이. CV의 높이. 그렇죠? 일정하죠. 앞뒤가 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여기서 디그리를 5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디그리가 거의 높이가 비슷하죠. 자, 여기가 제일 낮은데 점점 높아졌다가 동일하고 좀 낮아지죠. 일정하게 이렇게 변화가 오죠. 어느 하나 높게 올라가거나 어느 하나 아래로 꺼지거나 하는 그런 기복이 없이 거의 일정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커브가 가장 좋은 커브입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하나 만들고, 자, 여기도 앞유리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앞유리. 자, 앞유리를 만들 때 근데 거꾸로 가죠. 방향성은 똑같이 U가 여기 있고 여기도 U가 있어. 방향성은 똑같은데 좀 거꾸로 가죠. 뒤로. 자,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이렇게. 교차가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뒷유리도 이제 맞춘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얘와 얘도 마찬가지로 자 5 디그리로 바꿔줍니다. 자 근데 뭔가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자 얘와 얘의 CV 간격을 보면 이걸 이제 그냥 보기 좋게 3디그리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루프 부분을 만들어진 커브의 간격도 앞에가 1, 뒤가 2, 3이고 자 얘는 보면 이 앞유리를 만드는 윈드실드를 만드는 커브를 보면 앞쪽이 1, 중간이 2,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3이 되죠. 뭔가 간격이 점점점 이쪽으로 와서 이쪽 모서리에서 이제 교차되는 부분을 만들죠. 자,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냐면 실제적으로 이 커브들이 만들어진 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 이 커브, 루프 커브를 만드는 커브는 실질적으로 얘는 여기까지만 씁니다. 나머지 빗나간 부분은 쓰지 않아요. 이만큼만 쓸 거예요. 자, 왜 이만큼만 쓰냐? 자, 얘는 이만큼 쓰고요. 그리고 앞유리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만 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만든 커브에. 자, 그리고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여기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차된 부분을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커브를 이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 이 커브와 이 커브의 관계성을 가장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교차되는 이 선에 와서 교차되고 이 선이 와서 교차돼서 여기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삼각형의 범위를 가지고 내가 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을 이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커브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만들 때는 따로 보고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가 제일 많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만곡점이 있을 때 CV 간격이 있어야지만 이 만곡점 형상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만곡점이 가장 꺾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꺾어진 부분을 제일 잘 만들기 위해서 텐션을 앞쪽에다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여기가 제일 잘 이어지니까.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커브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그럼 얘를 끊어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면을 끊어내야 하잖아요. 끊어낼 때 쓰는 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커브 에디트. 자, 팔레트에 보면 커브 에디트라고 있어요. 커브 에디트. 이 커브 에디트에 여기 보면 커브 섹션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커브 섹션. 자, 얘를 두 번 클릭을 하면 자, 트림에 체크가 돼 있어요. 지오메트리에 체크가 돼 있고 이게 기본입니다. 자, 트림. 여러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두 개 그거 의미 두지 마세요. 무조건 트림, 지오메트리만 체크돼 있으면 오케이. 자,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야, 지나간 거나 쓰질 않는다고 했죠. 자, 이럴 때 자, 선택을 합니다. 딱 선택을 했더니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자, 커브 섹션 선택하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지만 그냥 보통 편하게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살표가 잡히죠. 내가 잡는 부분에 화살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잡으면 여기 화살표가 생겨요. 여기 잡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 보면 고라고 하는 또 이 버튼이 생겨요. 너 이대로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선택해서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를 클릭을 해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이제 승인을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런 다음에 자, 얘가 튀어나갔다는 거는 지금 앞유리 윈드실을 잡은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튀어나간 거죠. 자, 그럼 얘를 이 커브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기준점에서 잘리게 됩니다. 왜? 이 화살표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약종 경계 이 부분만 남기고 외곽을 자르겠다. 반대로
여기를 잡고 스페이스바나 고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를 누르면 자 여기만 남죠. 자 요런 겁니다. 화살표가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화살표가 있는 것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두 개는 이 커브에선 양쪽 끝이 필요 없는 애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똑같이 커브 섹션입니다. 이것도 자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커브 섹션 가운데를 남겨야겠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앞에 뒤에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초록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컨트롤 Z를 누르면 계속 이 원복이 돼요. 두 번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거를 아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자 얘도 여기를 선택을 했죠. 엔터나 이 고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잘라지겠죠. 자 이렇게 편집을 하는 커브 섹션 이 툴은 커브를 기준점으로 하나 정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제품을 할 때는 뭐 이거 다른 커브긴 하지만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박스를 만들 거다 제품에서 이 커브보다는 CVEP 커브로 계속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박스로 이제 그 만들어서 이제 제품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튀어나가는 거를 다 자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 커브 섹션 선택하고 가운데가 남아 있어야겠죠. 자 가운데 선택하고 여기 우측 하단에는 고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승인을 해주고 자 자를 기준 자 이거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간 거 자를 거야 라고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얘는 가운데 잡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박스가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요런 겁니다. 요거 자 요렇게 쓰는 툴이 이 커브 섹션 툴입니다. 자 이 커브 섹션 툴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여기 R을 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폰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 여기 R이 져 있죠. R 그러니까 라운드가 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를 레디오스라고 해서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값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을 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듀플리케이트 자 커브 에디트에서 듀플리케이트 커브 이 부분을 꾹 눌러주면 자 여기에 필렛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아니고요. 요거예요. 요게 그나마 좀 다루기가 좋아요. 커브 필렛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편집창이 하나 뜰 거예요. 안 뜨면 두 번 클릭을 해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레디오스 돼 있고요. 자 G1 탄젠트라고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설명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뭐 만든다고 하면 일단 G1이라고만 표기를 해줘요. 이 G1 서큘러가 아니고 G1 탄젠트입니다. G1 예. G1 탄젠트라고 체크를 해주고요. 센터 레디오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R값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는 5mm R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5mm R. 일단 여기는 기본 이 그리드 값이 100mm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20으로 작성을 해 놓을게요. 20. 자, 20으로 했고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 트림 타입은 자 여기서 오토매틱으로 바꿔주세요. 오토매틱 해주고 히스토리 살려주고요. 자 오토 업데이트 체크해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자 여기서 하는 방법 얘 눌러주고요. 이 점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를 찍어도 되고 뭐 여기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찍는 순간 이렇게 뜨죠. 이게 지금 20R로 탄젠트 값으로 먹어진 거예요. 이게 20R의 탄젠트가 먹어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우측 하단부 업데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거나 스페이스바 눌러 주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눌러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nothing.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자 G1 탄젠트로 맞춰진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다른 거를 또 한번 옆에서 봐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똑같은 건데 자, 똑같이 20 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G2 커벤처를 주고 G2 커벤처예요. 얘를 주고 줬어요. nothing. 자, 뭔가 틀리죠? 똑같은 20인데 똑같은 20알인데 그죠? 똑같은 20알인데 뭔가 틀리죠? 이게 뭔 차이냐면 자, 요게 있고요. 이걸 뒤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이제 G0 챔퍼라고 해서 G0가 있어요. G0를 해놓고 똑같이 20을 줘야겠죠 여기.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R에서는 뭐 요런 R은 넣지는 않겠죠. 이건 말 그대로 사선으로 깎아놓은 거예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커벤처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R이라고 했을 때 run in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un in R.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run in R의 개념은 자, 이게 직선이 그대로 연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커브가 가서 이 직선상에서 이 곡선이 늘러붙는 이 각도, 여기 보이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 실제적으로는 여기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 아무리 확대해도 이 부분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 각도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가 커벤처 값으로 하면 저도 뭐 정확하게 재보진 않지만 거의 0.001도 이내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주 자연스럽게 늘러붙는 정도의 그 곡선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곡선의 값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여기 20R을 줬다고 치면 가장 만곡점 위치 여 부분만 20R이 나오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나갈수록 뭐 200R이 나올 수도 있고요. 2만 R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R이 변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 R의 값은 20R이에요, 얘는. 똑같이. 그래서 퀄리티가 가장 좋은 이 접합부에 붙는 퀄리티가 가장 좋은 조건을 우리가 커벤처라고 합니다. 커벤처. 자, 그리고 그 다음 탄젠트. 자, CV 형상도 좀 틀리죠? 여기는 CV가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 때 이 직선의 CV 방향도 다 2번까지 다 똑같이 종속이 돼 있고 수직에서 올라오는 자, 수직에서 올라오는 거에서도 4번과 3번이 종속이 돼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탄젠트 값으로 가면 자, 제일 먼저 변하는 게 탄젠트 값에서는 자, 1번까지만 종속이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이제 5번이라고 하면 자, 여기까지만
종속이 돼 있고 나머지는 종속이 안 돼 있죠. 꺾어져 있죠. 자, 요렇다 보니까 얘도 연장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각도가 0.03도 이내입니다. 이내. 그러면 아까는 0.001도 이내인데 얘는 한 단계 3배 정도가 이제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각이 이 곡선이 쭉 가다 여기에 각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각도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R이 가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각도가 생긴 거죠. 꺾어졌죠? 자, 요런 겁니다. 요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게 이 탄젠트 값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탄젠트 값하고 커벤처 값하고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에서는 무조건 R은 커벤처 값입니다. 커벤처 값. C. 근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탄젠트 값까지만 맞춥니다. T. 요거예요. 요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제품이라는 거는 사람보다 대부분이 다 작죠. 사람이 들고 다니거나 쥐고 다니거나 메고 다니거나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각이 어느 정도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커요.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값으로 이 라운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광택으로 표면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페인트 도장이든 뭐든 다 고광택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엣지 부분들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색해 보인다고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맺힐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는 원래 이 만곡점에서만 맺혀야 하는데 여기에도 하이라이트가 맺혀요. 왜? 엣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웬만한 부분 아니면 대부분 다 커벤처 값으로 이 커브의 곡선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델링을 할 때, 제품을 할 때는 탄젠트까지만 맞추면 돼요.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모델링 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이 간단한 건데 요게 몸에 익지 않으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내가 몸에 습득하고 있지 않으면 이 CV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CV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이게 되냐면, 자, 이걸 갖고 이제 잠깐 설명해 주면, 자, 여기서는 이제 오브젝트 에디트로 들어갈게요. 오브젝트 에디트. 자,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 스킨이나 커브나 다 통용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얼라인. 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얼라인. 자, 이 얼라인. 얘도 꾹 누르면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여기 08도 있고 뭐 심비오닉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얘를 2번 클릭을 하면 얘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G0, G1, G2, G3가 있죠. 우리는 무조건 G1 아니면 G2입니다. G1이 탄젠트, G2가 커벤처입니다. 나머지 싹 다 뭐 이대로 세팅값 그대로 건들지 말고 그대로 주세요. 이건 건들 필요도 없어요. 자, 하고, 자, 일단 G1만 잡고, 자, G1을 이제 온라인은 어떤 거냐면, 이거 갖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요. G1이라는 거는 온라인에서 G1 선택을 하고 하면, 자, 내가 이 커브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할게요, 얘를. 자, 이 1번 커브를 여기 2번 커브에 종속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R을 매긴다고 하는 거는 이 라인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연속되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종속시켜 주는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얼라인입니다. 그래서 G1에 체크를 하고, 자,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근처를 클릭해 준 다음에, 자, 물어보죠. 이거 진짜로 할 거야? 자, 그럼 이걸 인풋이라고 여기 뜨죠. 자, 이걸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받아주는, 우리가 종속시킬 수 있는 엄마라고 하죠. 보통 모자 관계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커브를 클릭을 해주면 내가 CV를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 CV가 여기 탄젠트에 먹은 것처럼 직선상에서 딱 유지가 되죠. 자, 이렇게 얼라인이 먹으면 내가 이 위를 갖다 놔도 그대로 이 수평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래로 당겨도 얘는 미친듯이. 그래도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왜? 엄마가 직선이니까 얘도 직선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컵앤첩 값은 어떻게 연결되냐? G2로 바꾸고 여기를 클릭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 근처를 눌러줘야 돼요. 이런 데 누르면 안 돼요. 자, 여기를 눌러주고 그 다음 여기를 눌러주면 G2가 됐어요. 자, 두 개가 다 이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당겨도 그냥 아래로 내려도 였다 갔다 놔도 다 이 수평을 계속 유지합니다. 왜? 자, 종속되어 있는 이 엄마가 직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얘도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얘네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다? 엄마가 이 엄마 모자 관계에 있는 엄마의 커브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움직여요? 직선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왜? 얘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러면 얼라인을 가지고 다 컵앤첩 값에 돼 있는 애를 여기 클릭하고 자, 하면 R처럼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지는 게 얼라인 기능입니다. 자, 요거는 이 하나부터 이 직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요런 부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커브 R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내가 아까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잡아지면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커브 섹션을 가지고 나 여기 남기고 여기를 남길 거야. 뭘로? 얘를 기준으로 엔터 해주고 자, 이렇게 눌러주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꼭 엔터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직선이 됐는데 자, 여기서 아까 컵앤처럼 먹이려면 CV가 두 개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잡고 5디그리 자, 하고 컵앤처 얼라인 컵앤처 이거예요. 오버라인 컵앤처 갖고 클릭해 두 개 따라가죠. 자, 얘도 여기 찍고 두 개 따라가죠. 자, 그러니까 내가 조절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여기 커브가 이 곡선을 따라가죠. 자, 지금 이게 한 번에 잡혔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거 하려고 해보면 거의 안 잡힐 거예요. 이거 계속 주물러 줘야 돼요. CV를. 이게 뭔 얘기냐면 CV를 내가 얼마만큼 컨트롤을 하느냐 마느냐는 부단한 노력을 가지고 얘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면 이렇게 바로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V를 갖고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춰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얼라이닝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브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아이패드 같은 걸 만든다고 할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필렛을 가지고 눌러서 자, 우리가 탄젠트까지 만든다고 했죠. 탄젠트하고 업데이트 자, 가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nothing 그리고 다시 클릭 자, nothing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또 네모를 만들고 싶다. 자, 이렇게 가고 자, 이 간격도 뭐 똑같이 만들어야겠지만 자, 간격을 똑같이 만드는 거는 요런 게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 물체 움직이는 거에서 스냅 기능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 커브, EP 커브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띄어진 만큼 이렇게 하나를 붙여주고 자, 얘 움직일 수 있죠. 얘를 여기다 붙여야겠죠. 그럼 피봇을 셋 피봇에서 여기다 움직여주고 무브 해주고 컨트롤 누르고 여기다 갖다 주고 그러면 얘가 여기에 딱 붙어야겠죠. 자, 그러면 CV를 여기다 옮겨주고 이 커브 얘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피봇을 여기로 옮겨주고 셋 피봇을 이용해서
무브 해주고 컨트롤 누르고 갔다 오면 똑같이 간격이 똑같아졌겠죠. 간격이.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EP 커브를 이용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딱 붙어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얼라인을 가지고 필렛을 가지고 필렛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모니터 화면 같은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이런 구간이.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르고 싶은 게 있으면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커브 섹션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누르면 아이고 엔터 해주고 자 누르면 이렇게 자르. 근데 여기가 가운데만 없애고 싶었는데 여기도 없어지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커브 섹션을 두 번 클릭을 해서 자 여기 세그먼트는 구분 짓다 내지는 구간 아니면 등급 뭐 이런 뜻이 있죠. 자 세그먼트 해주고 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잡으면 이제 화살표가 없죠. 화살표가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때 세그먼트가 선택이 되면 이때 우측 하단에 있는 고를 눌러주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거나 한 다음에 내가 자르려고 하는 기준을 클릭을 해주면 자 뭔가 이상이 변했죠. 뭔가 생기죠. 자 이렇게 되고 nothing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만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구분이 돼 버렸죠. 이렇게 자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세그먼트는 자, 이렇게 해서 커브 편집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EP 커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EP 커브의 성격은 우리가 흔히 패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패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패곡선이라고 하는데 뭐 흔히 영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클로즈 라인, 클로즈 커브라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얘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닫힐 패를 써서 닫혀 있다. 닫혀 있는 곡선이다라고 해서 얘를 패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EP 커브의 개념은 패곡선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알리아스에서는 EP 커브 외에도 라인이라는 걸 또 써요. 그 라인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건데 요거. 자, 커브에 보면 자, 요렇게 이런 자리 이제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두 번 클릭을 하면 자, 요렇게 키포인트 커브 툴박스라고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 커브라고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보통 오픈 라인 이제 열린 곡선이라고 합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똑같은 원인데 자 여러분이 볼 때 얘는 이제 똑같은 원인데 좀 뭔가 틀리죠? 얘는 CV라는 게 없죠. CV가 없어요. 얘는 CV가 없는데 얘는 왜 열린 곡선 오픈 라인이라고 하냐면 얘는 시작과 끝점이 있어요. 항상 오른쪽에 있는 이 점 얘가 시작이고 그리고 시작을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같이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열린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작과 끝 개념이 있기 때문에 수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수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걸 이제 왜 열린 곡선이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선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를 계속 확대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기는 다 떨어져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얘도 이제 지금 EP 커브하고 반대되는 열린 곡선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확대를 해보면 딱 붙인 건 붙인 건데 이론적으로 보면 얘네 떨어져 있거든요. 얘네가. 한번 이게 진짜 그대로 보이는 건지. 여기서는 확대가 안 되네요, 더. 여기 일단 보이진 않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과 끝이 있다 보니까 얘네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자, EP 커브를 하나 꺼내 볼게요. EP 커브를 하나 꺼내고 이 라인을 하나 꺼내 볼게요. 자, 라인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윈도우에서 인포메이션 윈도우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어트리뷰트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이 선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313-8930mm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선이 갖고 있는 길입니다. 그럼 얘를 1000으로 바꿔볼게요. 1000 하고 엔터. 줄어들죠? 자, 이렇게 라인이 조절이 됩니다. 여기를 15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라인이 길이가 조절이 되는데 nothing 하고 그럼 다 없어지죠? 자, 요 커브를 선택을 하면 어트리뷰트가 뜨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는 아까 얘기했듯이 닫힌 곡선, 폐곡선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를 수치로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CV를 가지고 이걸 조절을 하는 거고요. 얘네는 CV가 없는 대신에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자, 윈도우 인포메이션에 어트리뷰트라는 이 컨트롤 패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원도 마찬가지로 자, 선택이 되면 어트리뷰트 들어가면 568.3638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서클의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찍으면 여기도 568.3638로 되죠. 자, 근데 이 커브를 잡아도 563.8 568.3638로 되고, 자, 여기서도 커브를 잡아도 이렇게 되죠. 자, 이 길이가 딱 반지름 치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열린 곡선으로 원을 만들 때는 내가 원하는 지름이 뭐 60mm짜리 원이다. 그럼 여기는 60을 쓰는 게 아니라 30을 써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원의 사이즈대로 크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리아스에서 사용되는 커브의 성격하고 방법 등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다음 이제 동영상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 보고 이 동영상 모델을 만들어라고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설명드린 커브의 성격, EP 커브의 폐곡선과 키포인트 커브에 대한 열린 곡선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노키아 핸드폰 만드는 앞부분을 잠깐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 때, EP 커브는 이럴 때 쓰고, 이 키포인트 커브는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동안 연습을 하실 거는 EP 커브를 가지고 다양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뭐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뭐 독수리를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막 자동차를 똑같이 옆모습 사이드 뷰를 그려본다든지 이 EP 커브를 갖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형상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걸 한번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노키아 핸드폰 모델링 동영상 초반부를 보고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델링은 노키아 6560 모델을 진행할 건데요. 이 모델은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뭐 스크린이라든지 베젤, 버튼, 키보드 뭐 이런 디자인 요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알리아스에서 이제 프로젝트하고 인터셉트 기능을 수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모델링을 하는 이제 기조는 제일 처음 이 알리아스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노키아 핸드폰하고 똑같이 만들지는 않고요. 면을 좀 단순화시키고 구성하는데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단순화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모델링을 하려면 제 이제 크기가 선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길이는 167mm, 폭은 71mm, 그다음에 두께는 28mm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알리아스를 제일 처음 이제 로그를 온 하시면 이제 이 그리드가 100mm 간격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품 자체가 이제 167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mm 그리드에서 만들면 좀그 스케일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레트에서 컨스트럭션에서 이 프리셋을 두 번 클릭하시면 자 여기가 이제 편집창에 100mm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10mm로 이제 조정을 하시고 고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 그리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mm 단위로 줄어들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먼저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167mm, 71mm, 28mm에 맞게 이미지를 세팅하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키포인트 박스에서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가로 선택, 가로에 이제 커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센터 피봇 그 다음에 무브 명령어 주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이렇게 그리드를 따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 중심에 하나 맞춰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진 가로 커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자, 인포메이션 윈도우 들어가면 이제 어트리뷰트에 이제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길이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가로니까 71mm를 이제 프롬프트 창에 타이핑 해주시고 다시 센터 피봇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 중심에 정렬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키포인트 박스에서 라인을 하나 더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끝에다 근처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한 기본 이제 수직 라인이 하나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보시면 자 여기 11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세로선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똑같이 길이인 167mm를 타이핑하시고 엔터. 자 이렇게 박스가 됐으면 자 이제 여기 이 제로 값보다 이제 이 길이가 내려가게 되면 쿼터 뷰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할 때 그리드에 가려서 면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높이를 이 커브 두 개를 선택하고 셋 피봇을 이용해서 센터에다 갖다 주시고 무브 명령어 Alt 누르고 다시 쭉 올려서 넉넉하게 아랫부분이 여유가 있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커브 세로 커브를 컨트롤 CV 복사 자, 셋 피봇에서 컨트롤 누르고 자, 피봇 옮겨 주신 다음에 무브 컨트롤 누르고 자,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자, 다시 라인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이제 레프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일단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 차이인데요. 이 핸드폰이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면은 이제 레프트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자동차 모델링 하듯이 백뷰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백에서 만들든지 레프트에서 만들든지 이건 자기 이제 취향인데 일단 저는 백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피봇을 중심 이제 4개 이 커브의 중심을 이제 피봇을 중심에다 이제 갖다 놔주시고 탑뷰로 가서 에디트에서 디플리케이트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에서 회전이니까 로테이트가 되겠죠. 여기는 90도 있는데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X축, Y축, Z축 지금 탑뷰니까 Z축으로 해서 90도로 해서 고를 클릭해주면 이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백에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자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에서 박스가 이제 하나가 설정이 됐으면 자 이 상태에서 레프트로 움직입니다. 레프트로 가서 자 다시 가로 똑같이 가로 라인을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 가로가 이제 뎁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창에다가 28mm 치고 엔터를 하신 다음에 센터 피봇 그 다음에 무브 컨트롤 가운데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뭐 탑뷰로 가서 확인을 하거나 자 쿼터뷰에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가운데다가 놔주거나 아니면 뭐 그대로 뭐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 가운데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뷰에서 만들어진 이 커브들을 이제 다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을 하면 이제 여기에 피봇이 있는 걸 확인했죠. 자 여기서 레프트로 가서 무브 하고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V 하고 다시 무브 컨트롤 자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자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 자 이 상태가 되면 자 라인을 다시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클릭 자 요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자 이제 탑에서는 요런 직사각형이 나오고 사이드에선 요런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백에서는 이렇게 정면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먼저 이제 그림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 그림을 불러왔을 때 이제 사이즈를 스케일링을 맞출 수 있는 이제 이게 가이드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가운데 라인 하나 이렇게 그어 주시고 자,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면 뭐 얘는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주면 이제 레이어에서 뉴를 클릭해서 자 여기 뉴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를 베이스라고 이름을 바꿔주 2번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로 베이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 커브를 다 선택한 다음에 자, 다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꾹 눌러주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럼 이 메뉴에 어사인이라는 곳을 자, 체크 클릭만 하시고 나스팅 해주면 자 여기를 클릭한다고 하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손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림을 불러와서 세팅할 수 있는 준비는 됐고요. 이제 백으로 간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림은 프리퍼런스에서 먼저 모델링 체크해주고 메뉴는 꼭 롱 메뉴가 돼 있어야 돼요. 롱 메뉴가 있어야지 그림을 불러올 수 있는 메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인포메이션 에디터죠. 에디터 윈도우에서 에디터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로 이제 들어가면 자 이런 이제 편집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백뷰이기 때문에 똑같이 카메라에서 백뷰를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 플랜에서 어디드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그림이 있는 폴더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제 백에서 보여드릴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 주변에 이 흰색 그 바탕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커브로 선택하면 선택된 커브가 흰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탕 이미지하고 겹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색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지 플랜에서 플랜 파라미터, 그 다음에 RGB 뮤트를 두 번 클릭하시고 나온 팔레트 창에서 스포이드 클릭 바탕화면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색깔을 조절할 수 있고요. 좀 더 미세하게 조절은 이 RGB 뮤트에 있는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자 조절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이 창을 그대로 이제 놔둔 상태에서 자 팔레트에서 픽 이제 그림을 선택해서 이제 스케일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픽에서 자 COS 돼 있는 이 아이콘 노란색 화살표 있는 부분을 꾹 눌러주면 이미지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게 이제 지금 불러온 이미지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선택 툴입니다. 자 클릭을 하고 그림을 찍어주면 자 이렇게 그림이 선택이 되고요. 자 피벗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move 명령어를 주면 이 그림 컨트롤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이 피벗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자 바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에다가 클릭해주면 딱 이제 정 가운데 우리가 만든 이 박스 정 가운데 세팅이 됩니다. 자 이제 크기를 줄일 때는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단 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비례를 맞춰서 줄일 때는 이 코너 부분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림이 없는 그냥 바탕 백 화면에 커서를 두고 자 드래그를 해줍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확인은 자, 비대칭이 아니라 이제 정스케일 대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윗부분만 딱 이 선에 딱 맞춰주시면 아랫부분은 당연히 맞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편집이 조금 잘못된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키운다고 하면 이만큼이 위는 맞아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이 빈다는 거는 키운다고 하면 위도 같이 키워지기 때문에 자, 이 간격의 크기를 잘 보고 드래그를 이 커서 이 놓여 있는 이 반절 정도까지만 키워 줍니다. 자, 이렇게 반절 키워준 다음에 자 여기 위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고 자 위에 이제 그만큼 빗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방향키를 가지고 하단 방향으로 방향키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다시 맞았죠. 그럼 이제 아래도 맞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가 조금 또 빗나갔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코너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자 조금만 올려주고 자 다시 화살표 클릭 윗부분 자, 맞춰주시고 다시 아랫부분 확인 조금 또 많이 내려와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세팅을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최대한 맞을 때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부터 맞질 않으면 나중에 이제 라인들이 계속 오차가 발생을 하면서 여러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진짜 안 맞는 경우가 생겨서 최대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졌으면 이제 화면을 레프트로 바꿔서, 자, 레프트에서도 이제 똑같이 화면 카메라 레프트로 맞춰 주시고요. 어디든 그다음에 사이드 뷰 똑같이 RGB 뮤트에서 스포이드, 자, 이미지 선택 무브, 자, 한번 피벗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이동시켜 주시고 코너 부분 활성화 시켜서 드래그 이렇게 맞춰 주시고, 여기 맞추고요. 음, 네, 이 정도에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 주시고 nothing. 그런 다음 탑뷰로 가서, 자, 여기도 화면을 탑으로 바꿔주시고 어디드에서 탑뷰 진행을 해주시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자, 무브, 자, 컨트롤 활성화되면 이 피봇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이동, 코너 활성화 시켜 주시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 그래서 자, 높이 먼저 맞춰 주시고, 자, 이렇게 폭이 딱 맞았는데 이제 지금 여기는 조금 남아 있고, 그죠? 거의 딱 맞았나요? 지금 여기는 조금 튀어나가 있죠. 자, 일단 이동을 먼저 시켜서 딱 이 부분에 맞게 진행을 하고요. 여기 튀어나간 부분은, 자, 가운데 이 부분만 눌러서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줄여주시고 다시 화살표 찍어서 이동하면, 자, 여기까지 이제 딱 맞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탑뷰, 사이드, 백, 이미지 이제 세 개를 사이즈에 맞게, 모델링할 사이즈에 맞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